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사실 대표자가 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친동생이 정육 코너를 담당하고 있고 어머님이 캐셔를 봐주는 조그마한 마트입니다. 다른 직원분도 몇 명 있긴 하지만 가족들만큼 꼼꼼하지 못해서 항상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네요. 저희 와이프는 마트의 단골이었는데 근처 원룸에서 살고 있는 건지 항상 간단한 생필품과 먹거리를 사갔습니다.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된 건지 친구도 별로 없어 보였고 마트 근처 놀이터에서 맥주에 땅콩을 먹는 모습을 많이 자주 보였고 제가 퇴근하고 길을 지나는 시간까지도 먹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골이다 보니 그냥 지나치기 못해서 육포랑 간단한 안주들을 가져다 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타지에 있다 보니 얘기할 사람도 없어서 혼자 청승맞게 울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는 자초지종도 모르지만 곁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였고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가 되고 난 이후 아내는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면 마트에 와서 지녀를 돕거나 캐셔 일을 도와주었고 결혼 후에는 함께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타 지역으로 가게 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새로운 입점 가게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 자리를 아내의 동생인 처남이 운영하게 되었어요. 제대로 된 정육점이 아니고 마트 내에 입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느낌보다는 친근하게 손님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을 원했고 마침 회사를 퇴사하고 쉬고 있던 처남이 눈에 딱 들어왔었거든요. 아내도 물론 좋다고 해서 결국 시댁 쪽 운영에서 처가 쪽 운영으로 체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처남은 일머리가 있고 센스가 있는 편이라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장사도 잘했습니다. 가게의 매출을 올려주는 처남이 고마워서 함께 술자리도 자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남 고마워. 덕분에 요즘 매출이 많이 올랐어. 정말요?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이번에 아파트 청약 넣은 거 돈 걱정했었는데 이대로만 된다면 다 잘 될 것 같아. 저도 매출이 잘 나오는 덕분에 인센티브 두둑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보다 혹시 이제 혼인신고는 하셨어요? 아직. 아무래도 2년 정도 같이 살다가 할 것 같네. 아무래도 누나가 안 좋은 일도 당했고 해서. 알지. 서운하거나 그런 건 없어. 다 괜찮아. 저는 결혼 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아내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예전에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그 당시에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마음이 변한 남자친구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고 그만큼 남자에 대한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와 결혼을 하고자 했던 건 아내가 누구보다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아내는 둘 다 게임을 엄청 좋아해서 게임방을 따로 만들어둘 정도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과 있을 때에도 시시껄렁한 남자들의 농담도 웃으며 넘겨줬고요. 그리고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관계를 할 때 서로의 패티시를 존중하며 잘 맞춰주는 면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내가 아픔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혼인신고야 뭐 늦어져도 별일이 있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저희 집에서 이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기도 했고 저도 이세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종종 했는데 분명 아내도 결혼할 당시에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부쩍 딩크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출산은 아무래도 여자가 더 힘들고 아픈 일이라 강요를 할 순 없었지만
매달 네일아트에 운동에 쇼핑까지 본인을 위한 일들은 다 하면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가정에는 소홀하고, 그리고 딩크 부부로 산다고 해도 저희 부모님께 톡톡 튀듯이 말을 하는 부부는 저도 기분이 나빴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식사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2세 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 아내가 숟가락을 소리나게 탁 내려놓더니, 저는 예민한 성격이라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있으면 생리불순이 생겨요. 아이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말 너무 실례 아닌가요? 하며 획 돌아 나가버렸고, 저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부모님을 보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이후 아내와 크게 싸우게 되었고, 아내는 요즘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딩크 부부로 지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기를 위해서 몸 컨디션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며 운동과 자기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아기를 갖기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본인을 위한 관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녁마다 맥주를 마시고 낮에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얼굴도 모르는 SNS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고 있으니 내 아이를 갖겠다는 건지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가져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아내에게 한 소리를 했는데, 아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생리가 한 달째 안 나오고 있다며 되려 화를 냈고, 그럴 거면 병원이라도 같이 가보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미 다녀왔는데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었다고 했습니다. 참나,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며칠 뒤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아내의 이메일에 알람이 떴습니다. 박경환님 병원 정기검진입니다. 잊지 말고 방문해 주세요. 박경환이라는 이름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박경환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컴퓨터 속 이메일들을 잘 살펴보고 있는데, 아내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의 교수님들과 주고받은 레포트, 그리고 광고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내를 불러서 박경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박경환이 누구야? 어? 왜? 아니, 비뇨기과에서 정기검진이라고 이메일 알림이 와서. 아, 사촌 오빠야. 신경 안 써도 돼. 사촌 오빠라는 말에 그렇구나 하며 넘어가려고 했는데, 문득 예전에 아내의 휴대폰에서 그 이름을 본 기억이 나더군요. 박경환님 개명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 아내가 개명을 했었고, 남자 같은 이름이 사주에 안 좋다고 해서 뒤늦게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개명을 하고 나면 그 이름을 자주 불러줘야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속 지금의 이름을 불렀고, 번뜩 생각이 나 아내의 핸드폰을 보니 역시나 그 문자가 있더군요. 저는 놀란 마음에 손이 떨려왔고, 그 이메일의 생년월일을 보니 85년 4월 18일, 아내의 생일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뭐에 홀린 사람처럼 아내의 지갑을 찾아 깊은 곳에 들어있던 신분증을 꺼내들었고, 그 신분증에는 앞자리가 1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실없는 웃음이 새어나오고 모든 게 맞아 떨어졌어요. 아내는 트랜스젠더였습니다. 당연히 주민등록상 남자니까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고,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게 아니라 그냥 생리를 안 하는 거였어요. 지금 생활이 편하고 좋으니 딩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딩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저는 지갑을 벽으로 던졌고, 큰 소리에 놀란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남자? 남자야? 트랜스젠더? 이거 사기 아닌가? 내가 정말 말하려고 했는데. 이거지? 너 이래서 전에도 파혼한 거지? 그래, 이런 거 알고 결혼할 남자가 어딨겠어. 저는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니네 형 데려가, 이 새끼야. 처남이 올 때까지 저는 아내의 물건을 하나하나 다 집 밖에 두었고, 문을 이중으로 잠근 채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1년 넘게 함께 지내고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트랜스젠더였다니.
아니, 저는 트랜스젠더라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꾸역꾸역 숨기고 마치 평범한 보통 사람인 양, 그리고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척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가증스럽고 역겨웠습니다. 저는 지금 그놈에게 정신적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해둔 상태입니다. 어찌 되었든 사실혼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승소를 할 것 같다고 하기는 하는데 법원에서 또 그 얼굴을 마주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역겹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